자,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확정이 된 것 같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뭐 이제 공식 회의에 참석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지금 뭐 어제 고문단 회의를 거쳤는데요. 네, 여기 상임 고문단 회의에 또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서 뭐 그 진행 사회를 보고 했었었는데 뭐 어제도 이제 뭐 여러 고문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우려되는 바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여러 뭐 전략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의견들을 주셨었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는 이제 전국위원회 그 의결 과정만 남겨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 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확정적으로 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흘러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 뭐 본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성공했던 비대위들을 이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야 뭐 최초 단계에서부터 비대위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반대했던 입장이지만 2012년 박근혜 비대위나 2016년 김종인 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 같은 경우 둘러볼 때 이러한 지금 그 성공했던 요인들 공통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 권력이 비대위를 움직였다 하는 것에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적합자일 것 같고 두 번째 공통점 중에 하나가 기득권 세력들을 이렇게 좀 파해하는 의회성을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현 우리 당의 기득권으로 보이는 국민들의 눈에 기득권으로 보이는 분들을 이러한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 억누를 수 있고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하는 기회를 삼는다라고 하면 그 파급력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선거가 다 진행되면서 뭐 우리 당에서 또 이제 국민들께 다가가야 될 자강론 뭐 정책 같은 것들 나갈 것 같은데요. 아마 한동훈 장관 지금 어차피 결정이 됐지만은 이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새로운 총선의 국면 변화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자, 한 20분 전에 뉴스 속보에 한동훈 오늘 오후 장관직 사의 표명 이런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여 비대위원장 수락 수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성규 대변인, 네. 지금 민주당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뭐 땡큐다, 윤나땡 때와는 좀 다르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나요? 뭐 자신감이라기보다는 뭐 땡큐 뭐 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왔을 때는 태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다. 결국에는 국민들의 정서가 정권 심판론이 높다는 거는 10월 10일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았죠.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기조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강서구 참패하고 나서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 했는데 국민 말을 얼마나 옳게 들었는지 모르겠고요.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격이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온 국민이 알고 있죠. 결국에는 집권 여당의 검사 출신인 한동훈 장관이 온다. 그러면 첫 번째, 검찰의 나라구나. 검찰공화국 프레임이 그대로 들어오고요. 두 번째,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두 프레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들어오는 꼴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다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양념이 너무 많아요. 한동훈 장관 등판하는데 BGM이 길어요. 들어올 때. 그래서 보통 이런 걸 빈수레가 요란하다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조용히 오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조용히 꽂았구나 라는 어떤 태생적 한계 때문에 뭔가 국민의힘 당내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고민하는 것처럼 추대하는 것처럼 해야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이격을 시키려는 효과를 보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이제 그만해라 라는 차원이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말수를 줄이고 했던 것들은 본인이 비대위원장 수락 부분들이 이제 때가 왔다. 그리고 이제 안 할 수 없는 게 12월 28일 날 특검법 민주당이 처리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한동훈 장관이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판하는 것이죠. 예. 네. 자, 윤진희 대표, 예. 이제 국힘 내부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의 비유를 했기 때문에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제 원균이 될 거다 이렇게 한 건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켜봐야 되겠죠. 이순신이 될지 원균이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실은 이제 한동훈 장관을 더 이상 아껴 쓰는 카드로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미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고 또 한동훈 장관이 여기서 물러나는 것 또한 실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당정 관계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한동훈 장관이 당내 반발에 부딪혀서 비토가 돼가지고 비대위원장을 결국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적신호가 켜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김에는 사실은 써먹어야 된다. 빨리 써먹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것이 이제 당내에서의 여론이고 실은 또 한동훈 장관을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안 된다. 그럼 누가 해야 될 것이냐? 대안이 있냐? 바로 이 질문에서 실은 이 비토 세력도 뭐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뭐 김한길 위원장이 해야 된다. 뭐 김병준 위원장이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구심점이 한동훈 장관 구심점은 상당히 결집력이 있는데 그 외에는 약간 좀 흩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순신이냐 원균이냐 이제 이순신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순신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도 실은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사람의 재능을 알아보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조언해주고 또 음해를 받았을 때 지켜줬던 그런 많은 세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장관도 혼자의 힘으로 절대 갈 수 없고 한 장관을 좀 옆에서 잘 보필해주고 또 보좌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참모 그룹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하은기 부대변인.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이제 검사 출신 그렇다 보니까 검찰공화국 이미지가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니 뭐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국민의힘이랑 더불어민주당이 두 정당이 있다고 쳤을 때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갖는 부분이 있나요? 국민들이 어느 당이 더 낫다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원사이드로 갈라져 있나요? 안 갈라져 있어요. 실제 여론조사들도 보면은 다 오차범위 내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오고 또 어떤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비등비등하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선거에서 뚜껑을 열어보면 18% 차이가 나요. 강서 보궐선거가 그랬어요. 몇 번 이 방송에서 제가 강조했지만 정당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막상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이겼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국민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국정 지지율의 긍정평가, 부정평가와 연동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라고 하면은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보통 윤석열 정부의 2인자라고 인식이 돼 있잖아요. 국정 지지율이 이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선거 치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하고 말고와 무관하게 인식 자체가 틀렸다 이런 차원에서 이 비대위원장을 했을 때 국민의힘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일성 자체라도 나는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악법이다, 독소 조항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말도 안 되냐면 독소 조항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특검법을 안 받은 게 아니잖아요. 독소 조항 때문에 안 받았고 원래 전체적으로는 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협상에서 받았으면 되는 문제인데 그냥 통째로 거부하니까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에서도 한동훈 장관의 한계를 보게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댓글 소개해드리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언급 같은 거 하지 말고 조용히 등장하는 게 좋습니다. 5번은 금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감싸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김건희 방탄이 도가 넘습니다. 이런 의견요. 자, 한동훈은 김건희 특검 방어 소방수일 뿐이다. 한동훈 호는 성공한다.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피의자 이재명과 대척점에 서는 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많던 배 다 잃어버리고 12척만 남긴 자는 누구냐? 야, 이거는 김민수 대변인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 제 잘못이네요. 용산에 용산에 있지 용산에. 네, 일단은 누가 네. 배를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렇게 뭐 그런 표현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어제 고문단 회의에 갔더니 고문님들께서 아무래도 이게 연륜이 있으셔서 재밌는 비유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이런 비유도 있었습니다. 선동열 아깝다고 9회 말 구원투수로 쓸 거냐 뭐 이런 말들도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일단은 제가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동일시해서 뭐 검찰공화국이다 하는 거는 실제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야당의 프레임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뭐 12월 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한국갤럽 자체 조사에 따른 그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차기 대통령 누가 낫냐.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1등을 했어요. 19%.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16%로 2등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둘 중에서 누가 더 지지율이 높다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좀 더 많아요. 후보군들이.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백데이터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이를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보다 지지율이 1% 높습니다. 30대는 동률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또 정치 무관여층들이 상당히 지지하는 현상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저는 데이터를 보고 얘기해야 된다. 한동훈 장관이 단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떠한 빚을 발해서 반사체 빚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지금 벌써 이때까지 총리나 내각의 장관들이 24명이나 임명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24명 중에서 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건 한동훈 장관 한 명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대통령의 힘을 입입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지지를 받는 것은 한동훈만의 색깔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한동훈 장관도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본인의 길을 또 걸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국민들의 기대 혹은 정치권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큰 개혁의 바람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개혁을 일으킬 때 내년 총선은 진짜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둘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정말 뭐 민주당이 비판하는 대로 아바타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내년에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 부분들은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잠재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코 대통령과 하나로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28일 날 이제 특검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은 이제 특검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한동훈 법무장관은 악법이다라고 규정을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독소 조항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총선을 앞두고 만든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간에는 총선 이후로 좀 미루자는 식으로 좀 합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작아져요.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앞에 서면 커지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선택적 정의와 이제 어떤 원칙인데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독소 조항은요. 본인도 특검했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그때 그렇게 다 했어요. 독소 조항이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들을 본인 특검 때 다 활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은 아니 검찰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말한 대로 그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한동훈 장관이 그걸 검찰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그대로 피의 사실 공표요? 아니에요. 그냥 실시간 중계를 하잖아요.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왜 본인은 독소 조항을 검찰을 하게 놔두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또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그 독소 조항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으로서 등장하는 한동훈의 한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 말씀드리는 것은 한동훈 장관은 딱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조율을 했다고 봅니다. 네. 하고 왔어요. 그래서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특검법에 대해서 내가 한동훈 장관한테 윤석열 대통령 그랬을 거예요. 내가 받을 테니 던져라. 내가 선물 하나 줄게. 가서 당정관계 수직관계를 네가 바꾸는 것처럼 해서 네가 한번 자리를 잡아봐라 해서 특검법에 대해서는 받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요구할 것이다. 저는 이런 액션 플랜을 다 짰다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도 28일 날 통과되면 거부권 지금 국민들이 이거 받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총선 앞두고요. 총선 안 앞뒀으면 아마 거부권 행사했을 텐데 총선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할 거 한동훈 장관한테 선물 주고 서로 짜고 치는데 중요한 건 이 독소 조항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결국엔 이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거는 밀실 특검하자는 얘기거든요. 조용히 어떻게 특검을 밀실에서 합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은요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 높아요.
이런 추이들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독소정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도 그동안 해왔으니까 제발 김건희 여사 편드는 모습 보여봤자 본인 첫 걸음 모양 빠진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 부대님 말씀 들으면 이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발언하고는 맥락이 일치하는데 조선 제1검으로 알았더니 김건희 코이검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특검법이 악법이다, 총선용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언뜻 서 부대변인은 그래서 좀 이 그 비대위 체제에 한동훈 체제가 빨리 온 게 이 특검법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그렇죠. 약간 뉘앙스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근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지금 들어서나 뭐 1월 중순에 들어서나 만약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됐었다고 할지라도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관련해서의 어떤 국민의힘의 입장은 그렇게 크게 변함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됨으로써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을 일방적으로 반대할 수만은 없는 오히려 그런 딜레마가 더 빨리 온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김기현 전 대표가 반대하는 것과 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반대를 하는 것,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매우 그 가까운 관계를 가진 한동훈 장관이 반대하는 것은 그 정치적 부담감이 아주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비대위원장이 된 것이 김건희 특검법을 다루는데 더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을 빨리 쓰는 것은 이렇게 비대위를 계속 그냥 계속 차일피일 미룰 수만은 없고 결국은 누군가가 등판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입지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쓰는 것인데요. 저는 특검에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좀 다양한 카드를 던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김건희 특검을 지금 지지하는 국민의 여론이 높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는 본질이 정말 특검을 하길 바란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본질은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의 어떤 태도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대하는 대통령의 모습 또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갖는 입장이 조금 더 중간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사실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서 뭐 특별감찰관을 임명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제2부속실을 정식으로 운영해서 좀 투명하게 하자고 한다든지 그런 식의 제안을 통해서 오히려 특검 정국을 조금 더 우회하는 방식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도 해봅니다. 하원기 대변인. 제가 지난번에 저희 당 체포동의안 국면에서 이게 두 개 다 하나는 이제 가결이 될 거고 기각될 거라고 한 그걸 맞춘 몇 안 되는 패널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희망 사항을 빼고 보면은 대충 예측이 돼요. 특검법은 통과될 거고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거예요. 그 한동훈 장관의 특검법을 다룰 때 얘기하는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민주당 선동하는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악법이라고 하고 독소 조항이 있다고 하고 그 악법을 왜 통과시킵니까? 그러면 악법에 대해서 왜 거부권을 행사 안 하겠어요? 이게 선동하는 거라고 쭉 얘기해놓고 결국 거부권을 행사해서 보수 결집하겠다는 얘기지 이걸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건 희망사항에 불과하고요. 독소 조항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막으려고 든다 일개 장관이 이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이 누가 한 말이냐면 한동훈 장관이 예전에 채널A 뭐 이동재 기자랑 얘기할 때 녹취록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본인이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른 진영에 대해서는. 지금 표리부동하고 있는 거고 독소조항 시기와 관련해서 총선 앞두고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총선 앞두고 급하게 통과시킨 법안입니까? 아니에요. 한참 전에 통과가 됐는 패스트트랙에 태웠는데 국민의힘이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국회법상 지금 부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빨리 처리해서 그 시기와 연동되지 않게 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하나의 대안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그럼 법안을 개정하면 돼요. 특검법을 받되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걸 거부하려고 들면 거봐라 너네 정치적 수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도의 아이디어나 뭐 그런 부분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거를 다룰 때 첫 태도 자체가 방탄하러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다 이렇게 봅니다.